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원테크홈 신실장입니다. 자, 이번 추석 정말 역대급으로 연휴가 길었죠. 이게 휴무일이 너무 기니까 이것도 조금 안 좋은 것 같긴 합니다. 쉬다가 좀 많이 쉬다가 다시 일하는 게 좀 힘들기도 하고, 여기저기 가서 뭐 사 먹고 뭐 용돈도 좀 주고 막 하니까 지갑도 좀 얇아지고, 하여튼 여러 가지 좀 부작용이 좀 있었습니다. 연휴가 끝나고 10월이 딱 들어와서 벌써 2023년 막바지에 들어가는 시기가 됐습니다. 이건 뭐 시간이 쏜살같이 흘러가니까 주름이 하나씩 늘고 있는데 이것도 걱정입니다. 또 환절기니만큼 건강에 좀 유의하시고요. 자, 오늘은 제가 연휴가 끝나고 나서 깔끔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이런 그 부드러운 이미지 속에서, 하지만 그 속은 어마무시한 성능을 가진 파츠들로 이 막강한 3D 그래픽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PC 견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3D 모델링과 렌더링을 위한 이 300만원대 사양 조합 구성이고요. i9 프로세서와 RTX 4070 Ti 라인업을 조합해서 최상의 퍼포먼스를 발휘할 수 있는 제품 구성입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샵다나와 파츠 전체 구성 목록 합계와 세팅 및 조립 공임을 모두 포함하고 있고요. 카드 현금 동일 가격입니다. 딱 329만원으로 구매가 가능한 견적 조합 구성입니다. 자, 영화, 애니메이션, 건축, 항공, 기계, 항만, 자동차 등등 산업 전반에 걸쳐서 엄청난 활용도를, 사용하지 않는 곳이 어디일지를 물어보는 게 더 빠를 정도로 다양한 활용 분용도를 보여주는 산업 분야입니다. 자,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 3D 맥스, 마야, 후디니, 라이노, 레빗과 같은 이 3D 그래픽 편집 툴은 과거에는 CPU의 연산 능력을 빌려서 모델링 렌더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죠. 좀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지금은 이제 GPU의 CUDA 프로세서를 활용한 연산이 이제 비약적으로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GPU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자, 물론 일반적인 뷰포트 내에서의 움직임이라든가 이펙트를 좀 적용해서 다수의 레이어가 쌓여 있는 상태에서의 프리뷰 모니터 상에서의 움직임, 이런 것들은 CPU의 역할도 당연히 무시 못하기 때문에 높은 등급의 프로세서를 탑재해서 시스템을 밸런스 있게 구비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전체 파츠 구성은 어떻게 했는지 제가 하나씩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선 메인 프로세서입니다. 인텔 13세대 랩터 레이크 13900K 모델을 탑재해서 빌드 진행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14세대 맵테오 레이크가 가을에서 겨울, 11월 전후 이때 출시가 예정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성능 면에서는 큰 폭의 상승보다는 약간의 업그레이드에 가깝게 대략 한 5% 남짓 정도의 성능 향상이 있을 것으로 지금 여러 가지 벤치들이 좀 유출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보여지는데, 그런데 가격은 대략 15% 정도 더 높게 책정이 돼서 출시된다고 하니까 13세대 랩터 레이크가 당연히 당분간 판매량이 더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하반기에 출시 시점에 14세대 메테오 레이크가 예정된 가격 책정에서 낮춰서 출시를 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거고요. 자, 일단 전반적인 인텔 및 삼성의 이 반도체 수급 불안정 등등 전 세계적으로 가격 상승은 어느 정도 기간이 좀 유지가 될 걸로 좀 보이고요. 자, 다시 13세대 13900K로 돌아와서 이 물리적인 구조를 잠깐 보자면, P코어, 빡센 힘을 쓸 때 쓰는 이 P코어 8개, 2코어, 에피션티 코어죠. 16개로 도합 24개의 물리코어 구조이고요. 스레드는 총 32개입니다. 자, 이 24개로 코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베이스가 3.0GHz의 속도를 보여주며 일부 코어의 하나지만 최대 5.8GHz의 속도를 나타내 줍니다. 자, 아까도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연산 처리 능력은 3D 그래픽 등에서 이 GPU에서 처리하는 것 외에 CPU의 역할이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이제 3D 맥스, 마야, 후디니, 라이노, 레빗 이런 3D 그래픽 편집에서의 모델링과 렌더링은 GPU가 담당을 하게 되는 건 맞지만, 실제 이 프로그램 내에서의 각종 이펙트를 적용해서 여러 층의 레이어 구조에서의 좀 버벅임이라든가 각종 라이브러리의 로딩 등 이런 CPU의 물리코어 숫자가 속도가 그리고 또 빠르면 직접적으로 또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점 단일 프로세서 활용하는 형태에서 이 AMD의 스레드리퍼급을 제외하고서는 정말 최고 수준의 속도로 연산 속도를 보여주는 그런 13900K CPU입니다. 자, 다음은 CPU 쿨러입니다. 이 13900K 최대 구간에서의 플로드 시에 최대 330W의 전력 소모를 하는 구조입니다. 시네벤치 테스트 시 온도가 100도 찍는 거를 쉽게 보여주는 그런 괴력을 나타내 주는데, 이런 높은 등급의 CPU의 온도를 제어하기 위해서 3열 라디에이터가 적용된 일체형 수냉 쿨러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자, 온도를 제어하기 위해서 이 3열 라디에이터 이상을 가진 일체형 수냉 쿨러를 기본적으로 탑재해서 사용해야 하는데, 그래서 이 3열 라디에이터 중에서 적용된 일체형 수냉 쿨러 중에서 16만원대 가격대의 범위죠. 가장 성능이 우수한 또 냉각 성능을 보여주는 제품은 3RC사의 라니 XY360A RGB 모델이 지금 탑재돼서 진행이 됐습니다. 약 25T 두께의 두툼한 3열 라디에이터를 근간으로 하고 있고요. 구리 알루미늄 재질로
정밀하게 가공된 CPU 스프레드 시트를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대 편속 2000rpm 가량으로 높은 풍량과 풍압으로 22dB 정도의 굉장히 저소음입니다. 쿨러팬이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 라니 XI360 투냉 쿨러 최대 장점 중에 하나, 우수한 냉각 성능도 있지만 이 중앙 워터블럭에 보시는 것처럼 CPU 온도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LED로 표기가 된다는 점입니다. 당연하게도 직관적으로 CPU 온도에 따른 수온을 한눈에 모니터링 할 수 있다는 것과 펌프의 뭐 이상 유무 등 이런 것들이 이제 표기가 됩니다. 그걸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편리한 기능이죠. 라디에이터에 한해서 최대 6년간의 보증기간, 누수정책 보상까지 포함된 AS 진행을 해주고 있으니까 믿고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겠네요. 네, 다음 CPU와 쿨러가 결정되었으니까 이거를 결합할 메인보드입니다. 기가바이트사의 Z790UD 모델을 활용해서 빌드 진행해 드렸습니다. 16+1+1페이지의 디지털 전원부 구성이고요. 튼튼한 하드웨어 내구성을 겸비해서 이 제품의 네이밍이 울트라 듀러블 약자인 UD를 이렇게 명명할 정도로 기가바이트의 이 대표적인 메인보드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일전 영상에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 14세대 메테오 레이크가 같은 소켓으로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그죠? 바이오스에서 업데이트를 통해서 보드 변경 없이 바로 활용이 가능한 부분인데 13세대 나왔을 때도 초반에 CPU만 메인보드 교체 안 하고 CPU만 교체하신 분들도 좀 은근히 있었는데 14세대 메테오 레이크도 마찬가지로 CPU만 교체 수가 있겠죠. 다만 가격 차이가 15% 정도로 높게 좀 출시가 된다. 근데 성능은 5% 정도 향상된다 하니까 13세대 때보다는 좀 덜할 것 같긴 합니다. 13세대가 가장 더 CPU 교체만 좀 많이 했던 편이에요. 자, 그래도 인텔 메인보드가 12세대 엘더 레이크부터 13세대 랩터 레이크, 14세대 이 메테오 레이크까지 3세대에 걸쳐서 하나의 메인보드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은 정말 큰 장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 10년, 15년 전부터 이 인텔 전체 CPU의 역사를 아우러서 처음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는 인텔이 소비자들에게 좋은 정책을 펼친다는 것보다는 경쟁사인 AMD CPU가 꽤나 선전해주기 때문에 이 경쟁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과라고 보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고요. 자, 인텔 CPU를 선호하시는 고객님들께서는 역설적이게도 AMD CPU를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나은 서비스와 성능과 가격으로 인텔이 보답할 겁니다. 네, 자, Z790UD 보드 PCI 5.0 규격 대역폭 지원하고요. 병목 현상을 그럼으로 인해서 획기적으로 줄였으며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빠르고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부수적으로 바이오스 설정 단계에서 이 P코어만 활용하는 것과 이 P코어, E코어를 모두 활성해서 활용할 수 있는 걸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데 3D 그래픽 편집 툴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주 목적이니까 당연하게도 P코어, E코어 모두 활성화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자, 다음 램 구성입니다. 삼성 5600 클럭이고요. 32GB 2개 장착해서 총 용량은 64GB로 구성 진행했습니다. 작업 업무용 환경으로 용량과 속도 면에서 최적의 성능을 구현할 수 있게끔 가장 이상적인 용량으로 채팅을 한 거고요.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좀 인텔도 그렇고 뭐 삼성에서 반도체 가격 인상이 있어서 메모리와 SSD 가격이 어느 정도 인상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만 전체 가격 범위 자체가 그래도 과거 시점 대비 많이 저렴해진 포지션이기 때문에 기가바이트당 단가가 저렴한지라서 뭐 3D 모델링, 렌더링에 있어서 이런 업무용 환경, 그죠? 고용량으로 64GB로 한 방에 빌드 진행해 주었습니다. 자, 다음은 스토리지 구성입니다. 시게이트 파이어푸다 530 시리즈 2TB 용량으로 빌드하였습니다. 최대 순차 쓰기 속도가 초당 무려 6900MB에 이르는 무지막지한 쓰기 속도를 지닌 SSD입니다. 젠4 규격의 SSD는 SK P41 플래티넘 시리즈와 함께 양대 산맥이죠. 자, 3D 프로그램 편집 툴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프로젝트 파일, 뭐 각종 라이브러리들, 이펙트까지 감안했을 때 충분한 저장 공간과 속도를 겸비한 SSD입니다. 자, 다음은 GPU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CPU의 연산 부분의 역할을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제가 이야기 드렸죠. 3D 모델링, 렌더링을 위한 PC이니만큼 요즘은 GPU의 쿠다 프로세서를 활용한 GPU 연산을 당연히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시점입니다. 이 GPU 연산, 이제 CPU 연산과는 다른 차원의 속도를 구현해 주기 때문에 뭐 인공지능 기반 요즘 가장 핫한 챗 GPT 개발을 위한 뭐 딥러닝 시스템이라든가 3D 편집 프로그램에서의 운영이 지금과 같은, 그리고 이제 뭐 게임 플레이까지 거기에 이르기까지 이 PC가 활용되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GPU 연산 속도는 매우 빠르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3D Max와 같은 이런 특정 3D 그래픽 편집 툴에서는 CPU와 GPU를 동시에 활용하는 하이브리드 3D 렌더링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높은 등급의 적정 수준 이상의 GPU를 활용해야 되는 점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본 빌드에 활용된 제품은 기가바이트 4070ti 윈드포스 12GB 모델입니다. 자, 7680개의 쿠다 프로세서를 탑재하고 있고요. 이를 바탕으로 하는 3D 연산 속도는 정말 매우 놀라운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그런 결과값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기존 세대 3080 Ti 등급과 비교해서도 일부 프로그래밍과 게임에서는 되려 더 높은 벤치 점수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처럼 3080 Ti 제품과 비교했을 때도 대등하거나 약간 상회하는 성능의 GPU 연산 속도를 보여주고 있으면서도 현재 시점 100만원 초반, 110만원 내외의 가격 구성이기 때문에 당분간 정말 이 독주 체제 꾸준하게 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3D 편집 툴인 3D 맥스, 마야, 블렌더, 후디니 등등 이런 걸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 13900K와 4070 Ti 구성은 최적의 성능과 속도를 구현해 줄 수 있는 가장 많은 접근성을 보여주는지라서 최근에 이 빌드로 꽤 많이 출고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서 화면에서 지금 보고 계신 이 케이스는 3아시스다의 L600 검은색 케이스입니다. 이 쿨링 성능에 초점을 맞춘 케이스로 전체적으로 이 전면이 메쉬 타입으로 깔끔하게 제작이 되어 있고요. 상단에는 이 LED 펜 컨트롤러 버튼이 있어서 LED를 자유롭게 온, 오프 할 수 있기 때문에 RGB를 좀 싫어하시는 고객님께서도 최근에 많이 구매를 좀 해주고 계십니다. USB 3.0 포트 등 다양한 IO 포트까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주변 기기를 또 연동해서 활용할 수 있고요. 자, 무엇보다 7만원 내의 가격으로 기본 제공되는 시스템 펜이 전면에 140mm 펜 3개, 후면에 1개 해서 총 4개의 140mm RGB 펜이 제공되는 점도 소확행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원 구금 장치입니다. 쿨러마스터사의 G800 골드 등급으로 빌드를 진행하였어요. 자, 4070 Ti 등급이 TDP가 약 290W이기 때문에 13900K까지 전체적으로 합계 전력 소비량을 감안해서 800W 용량의 파워 서플라이로 빌드를 진행한 부분입니다. 자, 영상을 보시고 3D 모델링 렌더링용 PC 구성에 대한 문의 및 견적 상담은 상단 카카오톡 유선 문의 주시면 저희 담당 MD들이 고객님의 사용 환경과 용도에 맞는 최적의 견적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하게도 그 조합에 따른 합리적인 가격까지 제안해 드리고 있고요. 최상의 조립으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은 아니더라도 좋아요 정도는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의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원투컴 신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